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18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볼수록 매력 있는 볼메 임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더 덧붙이실 인사 없으세요? 네, 별로 없네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투입니다. 네. 네, 오늘 선풍기를 안 틀어도 되더라고요. 네, 선선했어요. 네, 선선해져가지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씨 좋은 날 새날 들으면서 함께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이슈 아닌 이슈. 환자 싣고 2-3시간 전전 구급차만 바빠졌다. 네, 제가 네.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코로나에 의협이 진료 거부를 해서 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진료 거부가 어떻게든 아마 수습은 될 텐데,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 의사라는 단체가, 조직이 이런 식으로 진료 거부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볼 만해서 가져와 봤고요. 여기 보면 응급실, 그렇지 않아도 응급 전문 의료진이 부족한데, 파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급차들이 환자를 싣고 2시간, 3시간 동안 이 병원 저건 전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라도 이 문제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사망한 경우도 생겼었고 좀 심각한 문제가 됐었고요. 제가 가져온 이슈는 코로나 우울 방치하면 고위험 우울증 된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좀 장기간 동안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조금씩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원래 집순이라 안 나가도 그다지. 네. 아마 어떻게 커튼님께서 어떠신지.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좋아해도 나갈 수 있는데 선택해서 집에 있는 것하고 아예 못 나간다는 게 사람들을 되게 전 국민들이 아마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오신 이 아이처럼 조금 이 해결 방안, 우리가 계속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전염병이 온다고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사회의 교제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실내에서라도 간단하게 운동하시고 그래도 못 나가시더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하고요. 온라인에서 교류할 수 있잖아요. 새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채팅창에서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힘드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친구 추가를 하셔서 우울증, 불안 검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조금 요즘에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채택된 이 아이는 65세에서 70세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걸 공식화한다. 이거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네. 네. 우리가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고령 사회라고 하면은 전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되면 이제 고령 사회거든요. 근데 2017년에 14% 넘어섰는데 올해 15%를 또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령화, 그러니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이 노령 인구가 급속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양할 수 있는 인구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부양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노인의 나이를 어느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물어보면 몇 살부터가 이제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임진님은 어떠셔요? 몇 살이면 노인이다 생각이 드세요? 저는 60대 분들은 젊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저 70세 적어도. 70세. 네. 커튼님께서는 네, 70이죠.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70세를 어떤 혜택을 받는 노인 인구로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또 상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적용하는 법마다 노인을 기준으로 삼는 나이대가 달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그 정년을 따지면은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60세.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62세. 그다음에 기타 뭐 일자리 신청할 수 있고 뭐 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받고 건강보험 혜택 받고 이러는 것도 65세니까 70으로만 늦춰버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네.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온 것 같아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뭐 상향 조정도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진짜 여러 나이가 네. 산재해 있는 거 60세, 62세, 65세 이런 것들도 좀 통일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가 198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3.9%였던 네. 시절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 인구가 20%라고 하니까 20%라고 하니까 네. 너무 많은 그 부담을 그렇죠.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적자가 뭐 연평균 5천억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예, 통계상으로. 그래서 좀 더 이상 늦지 않게 논의를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은 일률적으로 나이를 가지고 노인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좀 소득에 따라서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기본소득 개념하고 이 어떤 소득하고 이렇게 좀 절충해서 좋은 좀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전문가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예, 좀 소외되는 분들이 되도록 없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뭐 항상 이런 뭐가 제도가 바뀌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혜택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제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하도 뭐 기획재정부에서 안 된다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게 핑계거리가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서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그 어떤 복제 사각지대를 좀 없애고 그리고 연령을 조금 상향 조정하면 좀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료들이 조금 편의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불신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올라온 이슈들은 다 우리의 생활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들이었네요. 다음 주 이야기에는 어떤 걸 다룰지 기대가 되고요. 이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생각님 이메일입니다. 자신들은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진료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일부 애송이 의사들에게 몇 마디 충고를 할까 합니다. 여기서 애송이라고 지칭한 건 말 그대로 당신들은 정무적인 판단도 안 되고 시기적인 이점도 살리지 못하고 그저 최대집이라는 정치병 관심종자에게 휘둘리고 있기에 붙인 호칭입니다. 첫째, 지난 대구 신천지 사태 때 국민들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모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심지어는 안철수에게까지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당신네들이 수고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까방권 하나를 얻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진료 거부로 당신네들은 그나마 얻었던 까방권을 날린 건 물론이고 온 국민의 원망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이었습니까? 아마도 당신네들은 8.15 집회로 방역이 힘들어지니까 지금 진료 거부를 하면 효과가 더 크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무적 판단 미스였습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일하고 이번 위기가 지난 다음에 목소리를 냈다면 좀 말이 안 되는 당신네들의 의견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는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없애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는지 압니까? 수도권에 몰린 종합병원과 의사들, 지방에 사는 이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의료 서비스, 영리병원의 설립에 반대하는 그 많은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지금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걸로 들립니다. 또 정부에서 제시한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하는 건 4-5살 먹은 아기가 마트 장난감 코너 앞에서 버둥거리며 땡깡 부리는 걸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셋째, 당신네들 대표라는 최대집, 그 사람이 의사의 권익이나 무슨 의료의 발전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최대집이 관심 있는 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당장 관심을 받는 겁니다. 나이살이나 처먹어서 시기도 무시하고 주제도 무시한 지금 같은 모렴치한 진료 거부를 한 거라면 최대집이 바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회장으로 뽑은 당신들도 바보라는 얘기고요. 최대집은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걸 발판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에 500원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방역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당신네들 꼬드겨서 진료 거부를 한 거라는 것에 역시 500원 겁니다. 넷째, 지금 당신네들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가족 모두에게 더 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의대에 가기 위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물론 저는 공부하고 안 친해서 잘 모르지만 그야말로 밤잠 줄여가며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때 힘든 건 당신뿐이었을까요? 당신 부모님은 아마 당신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고생해서 의사가 됐는데 최대집이라는 놈한테 속아서 진료 거부나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욕이나 먹고 있으니 근데 당신 부모님들도 진료 거부에 찬성하신다고요? 네, 역시 콩 심은 데는. 네. 일단 금요일에 대한의사협회랑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안정화된 이후에 다시 재논의하자 원점에서.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이메일 갈게요. 네, 땡땡님 이메일입니다. 새날 애청자인 40대입니다. 매일 새날을 들으면서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풀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언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당대표의 언급이나 또 언론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으며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별 지원이 된다면 받을 것이 확실한 한 사람으로서 선별 지원이라는 것이 제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지 말하고 싶은데 선별 지원을 이야기하려면 제 경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라 공개적으로 게시판 같은 곳에 쓰고 싶지는 않아서 이런 마음을 어디로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푸나님께 좀 털어놓고 싶어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삶이 제 마음먹은 대로 길을 열어주지는 않아서 사업하다 실패하기도 했고 사기도 당해봤고 독촉 전화에 괴로워서 매일을 울며 지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소위 선별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기준소득 50%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고 주거급여를 지원받으며 아이들은 의료 차상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독촉 전화 받지 않고 지내지만 여전히 갚아야 하는 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별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아마도 저희 가정은 선별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될 겁니다. 지난번 첫 번째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저희 가정은 다른 일반 가정보다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덕분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동안 큰맘 먹어야 할 수 있었던 지출들, 그것을 그 지원금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외식도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별 고민하지 않고 즐겁게 먹일 수 있었고요. 덕분에 아낄 수 있었던 현금은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되어서 지급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돈이 없다고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쓸 돈을 준다고 해서 즐겁게 쓸 수는 없어요.
제가 선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 상품권을 내미는 순간 아, 당신은 그 정도 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고 진짜 나 자신은 그 뒤에 가려져서 위축될 것을 생각하면 기쁘게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내 자신이 뭐 글이 보이든 말든 자존심이건 자존감이든 뭐든 상관없이 쓰겠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상점에서는 지출을 못할 겁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부모가 있는 우리 동네 상점에서는 내 아이들의 어깨가 처질까 봐 지역 상품권 못 내밉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후 정말 복지가 좋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이전에 받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정도 많이 정확하고 친절해진 것도 느끼고요. 너무 좋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전엔 한 번도 뵙지 못했던 통장님이 집에 찾아와 차상위 이하 가정에게만 준다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주셨을 때 당황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생각도 못했었는데 먼저 챙겨주는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챙겨주는구나 너무 좋다 하는 마음이 앞서서 아 이제 저 통장님은 나를 동네에서 볼 때마다 저 집은 차상위 가정이야 라고 생각하겠구나 그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심사를 위해서 담당자를 만났을 때도 당장 급한 월세를 해결하게 되는 게 좋으면서도 그래 지금 받는 이 지원금들 나도 어서 빨리 일어나서 세금으로 돌려주고 그만큼 기부하면 된다. 부끄러워 말자 다짐해야 했습니다. 뜬금없이 공무원이 전화해서 건조한 목소리로 신청도 하지 않은 차상위 LED 등 교체 사업에 선정되었다면서 업체에서 전화가 올 거니 언제 할지 결정해서 설치 받으시라고 했을 때부터 등 교체를 하러 업체에서 우리 집에 들어와 이방저방 바쁘게 움직이며 전등을 교체해주고 돌아가고 난 뒤 며칠 뒤까지도 같은 이유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어서 우편물이 왔을 때 누가 봤을까 봐 얼른 가방에 넣어서 들어왔었고 그 재난지원금을 받으러 갔을 때 지원금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방을 지나 차상위 이하에게만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는 방으로 들어가서 순서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쯤이야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런 지원들이 지금 내 생활을 좀 더 나아지게 해준 건 확실하니까요. 고마운 줄 모르는 불평 섞인 말일지라도 자존심 세우려면 그런 거 받지 말지 왜 받아놓고 딴소리냐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자존심도 자존감도 내려놓고 받아야 하는 세상. 그게 맞는 세상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복지 지원이라면 마음을 죽이면서 자존심 자존감을 깎아가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 세 모녀가 삶을 마감하면서 집세와 공과금을 남겨놓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던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복지를 위해서도 차별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저 나라 돈을 따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나라가 나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으로서도 선별지원, 차등 지원은 하지 않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나님. 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대상자분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네.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만약 50%로 잘렸을 때 50% 밑에 받으시는 그 분들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또 퍼센테이지에 있는 또 계층들도 또 아슬아슬하게 또 걸리는 분들은 또 불만이 있을 것이고 제가 지난번 1차 그 재난지원금 때 보면 이제 소위 좀 잘 사신다는 분들이 처음에는 받으면 다 기부해야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받아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좀 뺏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던 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나라가 주는 돈을 받는다. 그 돈으로 우리가 좀 쓴다라고 하는 그 심정적인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감정까지도 사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한다는 거는 조금. 네, 복지라는 게 수혜자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는 게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투님은 네, 맞습니다. 선별복지는 안 되죠. 네. 지금 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요. 네. 지난 그 1차 재난지원금 때 이 글이 화제가 된 적 있어요. 댓글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부러진 할머니 안경을 드디어 맞춰줬다. 새로 맞춰줬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소고기를 사서 집에 가서 해먹었다. 네. 이 댓글이 엄청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어떤 가정에든 소소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네. 사실 뭐 치과 가는 거 이런 거는 아프면 되지 하면서 좀 참는 게 있잖아요. 안경 맞추는 것도 뭐 도수가 조금 흐트러졌으면 네. 참으면 되지 하면서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왜 지금 또 이런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고통받게 해야 되는지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주는 걸로 합의합시다. 네. 그리고 네. 미통당에서 맨날 작은 정부 하는데 그 행정부의 그런 권한이 부여되고 그들이 심사하고 하는 것이 미통당이 말하는 거에도 들지 않고 전 국민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료들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서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메일이었고요. 댓글 가겠습니다. 김종님, 의료계에 대한 제한적 비상계엄이 필요합니다. 이참에 일벌 100개에서 다시는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료계에 확실한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비소보님, 이번에 진료 거부 참여한 의사, 의대생들 명단을 자세하게 앱으로 만들어서 병원 지도에 올려야 합니다. 의사가 아닌 의료 기술자들에게 치료받으면 큰일 납니다. 환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감히 대놓고 무도한 것들은 명단 까서 망신부터 시켜야 합니다. 박영희님, 의사들 때문에 검찰개혁은 어디로? 의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환자들 없으면 당신들은 뭘 먹고 살래요? DIDWJD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얘기를 학창시절에 들었습니다. 복지도 피를 먹고 자라나 봅니다. 의사 진료 거부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니. 곰쌤님, 학교 교사입니다. 신도시 만들고 초중등 학교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저도 수업 거부하면 됩니까? 수업하는 학생들 다 버리고 제출하지도 않을 사직서 써놓고 휴대폰 끄고 잠수 타면 됩니까? 의사는 그래도 되는 모양인데 의사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임대인님, 살면서 이렇게 목사하고 의사가 하찮게 느껴지는 날이 올 줄이야. OMG님, 의사들의 대학 학점과 면허시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에게 의사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민들도 의대생일 때부터 좋은 성적을 받고 유지한 명의만 골라서 진료받을 자유가 있으니까요. 면허시험 과락 간신히 면한 의사를 어떻게 믿고 건강을 맡기겠어요? 게다가 개원에는 본인 전공이 아닌 분야를 많이 끼워 넣는데 학교 때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은 해야 하겠죠? 아놀드 슈왈츠 잔행가님, 의사,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환자, 저 배가 좀 이상해서. 의사, 그럼 일단 청진 좀 해볼게요. 환자, 네, 근데 혹시 전교 1등 하셨어요? 하셨으면 성적표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하는겨? 네, 캐스라님, 박지연 전공의 대표는 내리 전교 1등만 했나? 스펙을 보니 의대 성적도 그닥 상위권은 아닌 듯한데 수준하고는. 점점 3000% 빠지는 얼빠진 정치하려는 의사 집단. 임진성님, 의사, 검사, 판사들이 일배충이 되는 이유. 공부만 잘하고 또 잘해서 다른 건 할 줄 모르는. 그리고 세상 물정 모름.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풀 줄도 모름. 자기 잘난 줄만 아는 바보가 됨. 유병문님, 명의라 불리는 분들을 보면 기술만 갖춘 게 아니라 인성도 좋은 분들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환자를 생각하는 모습에 명의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님. 인간이 안 된 공부만 한 의사나 검사나 판사들은 사회의 악의 축인 걸 모르니? 정다연님. 의배충. 공부만 잘한 공감력 떨어지는 괴물 집단. 판검사도 마찬가지. 소시오패스 집단. 까르페디엠 76님. 진료 거부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치료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호프 군님, 엘리트 특권의식 너무 황당했어요. 오로지 성적 1등만 하면 모든 게 오케이인 줄 어릴 때부터 믿고 자라왔나 봐요. 대학병원 가서 웃고 있는 의사에게 질문하면 얼굴이 갑자기 달라져요. 왜 묻냐 이거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그런 썩어빠진 셀프 우월의식이 있어서 그런 듯 싶네요. 전영태님, 의사는 인성과 자질 문제, 환자가 다 돈으로 보이면 사기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지구인님, 공부에 매진하기 전에 인간이 돼야지. 인성교육을 먼저.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본. Y 카리스마님, 부잣집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만 잘했던 현실 세상 돌아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성 쓰레기들. 밥그릇 챙기려고 일배 하나 뽑아놓고 똘똘 뭉쳐 거품을 무네. 그냥 기승전 법대로 합시다. 양심적인 의사들도 많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참읍시다. 김기택님, 검사, 판사, 의사, 목사, 대한민국 4대 악 중에 악. 일제 36년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검사, 판사, 의사, 목사, 이들에게 당한 게 75년. 더 이상 당하지 말자. 법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듭시다. 이지아님,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없앴다는 건 그 사람에겐 인본이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의료는 국민 생명권의 영역으로 생각해야지 적자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원도 잘 운영해서 흑자 내는 곳도 많습니다. 사실 간호사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교 1등만 하던 의사한테 수술을 받을 것인가 이 설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와 함께 좀 조롱거리가 됐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분에게 진료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엄마께서 예전에 고관절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러 가셨는데 의사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놨어요. 고관절인데. 고관절인데 디스크를 해놔서 저희 진짜 80 다 돼가는 노인께서 1년에 전신 마취하고 큰 수술을 2번을 하셨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얼른 다른 파트로 넘기는 거죠. 자기도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도 이렇게 뭘 보면서 이제 자기도 놀라면서 다른 선생님에게 넘기겠다고 하고는 그냥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의사가 다른 분들의 수술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병원을 떠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많거든요. 많겠죠.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제 네. 그동안은 또 이제 그런 사고가 나면 환자들이 또 입증 책임을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의사들이죠. 의료계라고 하면 너무 또 강범위하고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의사들의 민낯이 드러났고,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환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도 겸해서 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일 시급한 거는 수술실에 CCTV 설치? 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면 되고, 제가 이제 다음에 읽을 댓글이 그건데, 호주나 미국은 좀 놀랍게도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을 검사하고, 우리는 대단한 기술보다는, 의료 서비스인으로서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좀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진료 거부 사태를 보다 보니까 적어도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진료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돼서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사태를 보니까 그냥 의료 기술을 가진 그런 서비스직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명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들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 사례 보겠습니다. 최대송님입니다.
호주에서도 의사 인성검사합니다. 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입학이 안 됩니다. 지방의 소수 대학은 예외지만요. 부와 권력은 이제 소수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이면서도 정당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아 조 슈레더님, 제가 있는 독일은 기본적인 치료와 진찰을 담당하는 작은 병원들이 동네에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창밖으로 의사 선생님이 흰 가운 위에 자켓을 걸치고 할머니 환자분을 택시까지 안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운전을 하실 수가 없는 고령이셔서 밖에 미리 택시를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날따라 눈비가 내려 병원 앞이 미끄러워 걱정이 된 의사 선생님께서 할머니를 두 팔에 번쩍 안고 택시까지 가시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날의 그 감동이 제가 이사를 해서 그 병원이 멀어져 불편하지만 아직도 8년째 그 병원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디가 아프냐 보다 어떻게 지내느냐 하고 첫 인사를 시작하시는 내가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대한민국의 의사분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서약을 하셨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시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노움 사냥꾼님,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한 집단 휴진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진료 연기나 수술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 상담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는 8월 31일부터 의사단체 집단 휴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620-1-0280 또는 02-620-1-0281 콜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네, 주용님 댓글입니다. 이제 와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면 안 됩니다. 급식도 선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군인도 선별해서 돈 줘야죠. 그리고 선별하다 보면 조금 잘 사는 동네 자영업자들이 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선별 지급 받은 분들이 굳이 다른 동네 가서 잘 쓰지 않거든요. 조금 잘 사는 동네 자영업자가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선별 지원은 국민 분열의 지름길이고 정권을 넘기는 지름길이 됩니다. 라떼는 꼰대님. 이재명 지사는 진작부터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슈가 돼서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 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 지사의 책을 몇 년 전부터 읽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아마 김경수 지사도 같은 상황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유영환님, 이낙연 대표님 새날 좀 보세요. 네, 이낙연 대표님 아시는 분들은 새날을 꼭 알려주세요. 남충일님, 협치라는 말로 더 이상 민주당 지지자인 나를 포함하여 민주당 응원하는 국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동안 보여준 저들의 모습에서 어디에도 협치란 없었네요. 이제는 협치보다는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므로 강력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발끈 목자님, 정치를 좀 사리분별 좀 하시길. 재난지원금 어떻게 선별할 건데 세금 많이 내고 정부 지원 못 받고 지금 계급을 나누고 싶은 건가? 아니면 중도 보수 흡수가 중요한 건가? 뭡니까? 180석의 여당 대표가 야당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90도로 인사하고 상대는 고개 빳빳이 들고 남들이 겸손한 당대표라고 칭찬할 것 같습니까? 정치가 나이 순입니까? 고개는 쉽게 숙이는 게 아닙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180석 그리고 40% 이상의 국민적 지지. 제발 좀 답답하게 정치하지 마시길. 칼을 들고 뿅망치 든 놈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 보기에 참 한심합니다. 이런 저의 비판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소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영구 집권을 기원합니다.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아니면 다른 분이든 결정된 분을 무한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지자로서 말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지금의 사태에서 필요한 건 협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적폐들의 준동에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강하게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부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맹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임민수님, 개혁은 단호해야 된다. 어설프면 기만 살려줄 뿐이다. 국민이 바랄 때 확실히 해야 한다. 눈앞의 피해보다 닥쳐올 피해가 더 클 뿐이다. 법의 효력이 흐트러지면 통제를 잃어버릴 뿐이다. 아름님, 대표님, 민주당 분열 세력에 힘 실어주는 의원들 좀 관리해주세요. 이천파들은 대통령 지지자라면서 민주당 가짜뉴스 퍼뜨리고 도움 안 되는 짓만 해요. 정반대 위치인 듯 서 있지만 극우 개신교 신도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심각성을 모르는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여전히 많은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임선영님, 종교 집단을 선동해서 적폐 정치를 하고 정말 답이 안 나온다. 나쁜 무리들이 이렇게 많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최송님, 하느님이 편하게 살라며 과학을 세상에 보냈더니 목사 이놈들이 미신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정광훈 이놈. HY님, 미국 미시건주에 살고 있습니다. 초기에 코로나 확산이 가장 심했던 지역인데 모든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교회 오픈하라고 압력을 넣었을 때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를 하지 않았고 현재도 온라인 예배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삐뚤어진 일부 교회들이 종교를 망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니 왜 이런 건가요? 현아조 슈레더님, 지난주 이곳 한인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첫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결코 따로일 수 없습니다. 둘째, 선한 힘과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네, 한인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좀 우리나라 개신교 다니는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트럼프는 오픈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자발적으로 다들 온라인 예배를 하는 거, 이게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요? 상식 수준이 아닐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민님 댓글입니다. 저와 저희 아들이 서울 상경에서 직접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어서 바쁘신 분을 붙들어 안고 사진 찍어달라고 강제로 잡아 붙들고 사진 찍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박원순 시장님에게 추행한 아줌마가 되는 겁니까? 따뜻한 시장님이 매몰차게 내치지 않고 사진 찍어주신 거에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절대 지저분한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본 박원순 시장님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DS4PUS님, 여자들의 무고에 의해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분도 계시고 삶 전체가 무너진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도 무너지고 평등이라는 개념도 무너졌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을 들먹이며 재판이 뒤집어졌고 숙명여대의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와 같이 성소수자들이 직접적으로 공격받는 일이 발생을 했죠. 한국과 같이 안전한 나라에서 자꾸 이상한 공포를 부추기며 이상한 단어나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페미니즘이건 어떤 이념이건 인간의 존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여성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 사건 관련해서 진실규명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아직 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못 하셨던데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찾아서 청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심지연 기취열아님, 유시민 작가님에게 이제는 그만 쉬시고 진보의 스피커로 다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꼴보수와 일베의 전문적인 정권 때리기에 국민들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사고와 합리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유시민 작가의 스피커가 절실합니다. 2007년 그 기분 나쁜 언론의 공격으로 귀 얇은 국민이 혹하며 휩쓸리고 하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정의를 위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유시민 작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정방향의 시대 정신이 꺾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진보의 스피커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말입니다. 유시민 작가에게 이 의견이 전달되기를.
아리랑님, 공수처 출범도 급하지만 동시에 언론개혁 시작해야 한다. 조선중앙 기레기들아, 니들 방가 홍가가 윤석열이 만났다는데 펄쩍 뛰며 부정하지 않는 거 보니 사실은 모양이네. 그런 취재 좀 할 용기는 없을까? 아름님, 촛불 이후에도 여전히 수준 떨어지는 국민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부가 언론 장악했다, 공산화되고 있다 등에 세뇌되는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국민들이 미통당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겠죠. 불러라님, 미통닭이 간판을 바꾼다네요. 국민의 짐으로. 사기꾼들이 여기서 한탕하고 간판 바꿔서 저기서 한탕하고 또 간판 바꾸고 사기꾼들의 전매 특허죠. 아무튼 국민의 짐 축하한다. 김순일님, 그래요.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네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민의 힘이 된다는 말인지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불안감 주는 국민의 짐이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간지 짱님, 국민의 힘이라 국민의힘, 국민의심, 국민의심당 딱 어울리는 당명이네. 네, 아놀드 슈왈츠 자넨가님, 김순례가 숙명여대 총동문회장에 단독 출마? 크크. 이 여자는 진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앞면에는 철판도 깔았고 그거 하다가 또 선거에 나오려고 동문들이 너 창피하다고 나오지 말라던데? 도미나님, 기생충다운 발언이었습니다. 서민 교수라는 사람의 발언.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해서 오히려 더 잘했다는 말. 어떻게 지식인이란 자가 할 말이 아무리 없어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역시 기생충다운 말입니다. 선수아로 정님, 박상학 형제나 강화문 집회 탈북자들 보면 정말 있던 정도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북한의 의료진 파견이나 의료 지원 등은 찬성합니다. 솔직히 생판 남인 나라도 도와주는데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도 국가라는 걸 인정하고 민주적 국가인 우리가 더 양보하고 배려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조금씩 더 개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라님, 시민 발안제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님의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참 좋아 보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자부심 가득한 의원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키님, 새날 깨시민 댓글러님들 존경합니다. 댓글 수준이 너무 높아서 너무 다행이고 기쁘네요. 네, 댓글을 매일매일 보는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죠. 일주일 동안 어떠세요? 댓글들을 보실 때 어떤 것들을 느끼시는지. 뭐 많이 배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뭐 고르기 쉽지 않고 또 아무래도 그 이슈별로 많이 그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뭐 해박한 지식 정보들을 담아주셔서 지금처럼 좀 꾸준히 계속해서 그 좀 애정을 갖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조금 한번 진정하시고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골라서 그 여러분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댓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때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난 표현들, 분노를 담아서 쓰신 글들도 사실은 그 마음은 저희가 다 알죠. 알지만 또 소개시켜 드리기는 조금 버거운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선택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으시면서 진정하시고 이제 그대로 또 써서 보내주시면 그런 마음들은 저희가 알기 때문에 또 옮겨드릴 수는 있거든요. 하여튼 댓글들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네. 좋습니다. 명숙님이 네. 초반에 이제 댓글에 좀 험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욕설이 섞이거나 네. 하면은 굉장히 그거를 이제 소개하거나 읽는 거를 힘들어하시는데 네, 읽는 거는 이제 힘들어했고,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왜 그 노란 딱지 뭐 이런 얘기가 예. 나오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좀 정제해서 또 읽어드리는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예전만큼 그렇게 또 막 격하게 막 그런 걸 쓰시는 분들은 예전만큼 또 이렇게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게 그
아이디 자체가 읽기가 너무 가끔 이렇게 예,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좋아서 올리고는 싶은데 아이디를 우리가 또 읽어야 할 때의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진짜 선택을 못하는 아이디가 있어요. 또 그런 고충이 있으셨군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다 공감을 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쓰는데 왜 채택이 안 돼? 그렇게 혹시라도 오해를 하고 계시다면 아이디 때문입니다. 네, 새날에서 이제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 그곳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이 직접 겪으신 현장 이야기도 올라오고 해외 각지에 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아조 슈레더님도 독일 소식 가끔 올려주시고, 그때 뉴질랜드에 계시는 차성혜님도 차성혜님도, 소식 네. 전해주시고, 그리고 중국 소식, 북한 소식 미국. 알려주시는 분도 요즘에는 네, 안 요즘은. 좋으시지만 있으셨고 그래서 각각 이제 각 나라에서 느끼는 거 우리와 다른 정책들을 어떻게 또 살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도 비교를 해보면서 또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항상 남겨주시면 감사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울 때 이런 댓글, 예를 들어 오늘 정선수아로님이 네. 이제 북한의 의료진 파견이나 의료 지원 등 찬성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 화요일 날 하는 갓나 스타일에서 이런 이슈를 좀 다뤄도 될까?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반 민심은 어떨까? 이제 확신이 안 설 때 이런 댓글을 보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봐도 되겠구나. 그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댓글을 이렇게 호응하시면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지금 민심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신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오빤 갓나 스타일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는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니까 더 프로그램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댓글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 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꼭 추석에 가야 하는지 벌써부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아버님은 마스크도 잘 안 끼고 다니셔서 이번 추석 이동 금지령이라도 내려주면 굳이 갈 사람들은 그래도 가겠지만 안 간다 해도 욕먹지 않게 금지령이라도 내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랑한테 뭐라고 말해야 좀 알아들을까요? 가족들하고 잠깐이라도 밥 먹고 오자, 추석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집이 정말 세거든요. 가면 분명 제사 지낼 거고 시간 더 걸리고 묘지 다녀올 거고 밥은 무슨. 아들인 네가 혼자 가라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뭐라 해야 알아쳐 들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 친정은 전화해서 추석 때든 언제든 코로나 나아지고 나서 보자고 괜히 오지도 말라 하는데 시간은 왜 그러는지. 얼마 전에도 2.5단계 방역으로 제일 심할 때 그 주말에 반찬 했는데 가지러 오라고. 왕복 3시간 반인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요, 나아지면 갈게요 했는데 신랑인 추석 때는 그래도 다녀오자 하는군요. 효자 났어요. 진짜 짜증나요. 무슨 코로나가 감기인 줄 아나 봐요. 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은 특별히 어디 안 가시죠? 네. 추석 때. 네. 네. 저는 이제 가깝지만 경기도 가평이지만 가죠. 뭐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여기 말씀처럼 가끔은 이렇게 이동 금지령을 핑계대고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코로나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맞춰드려야 되겠다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글 보내신 네. 분은 정말 짜증이 제대로 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아버님이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시니까 그게 가장 좀 큰 걱정인 것 같고 청와대 청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몇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이동 금지령을 내어달라 이런 청원도 있고 그다음에 벌초도 금지해달라. 사실 추석 전에 막 1, 2주 전에 벌초하러 가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벌초를 하고 또 거기서 간단하게 또 뭐 반주도 하고 뭐 이러니까 모임을 하니까 이런 것도 없애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귀찮아서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심각한 단계인데 가족들이 모이면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끼리 마스크를 끼고 뭐 밥을 먹거나 이사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에서 나오는 좀 걱정과 우려인데 그러니까 상황이 네. 이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동 금지령이라도 발령을 해서 사실 네, 모이는 거는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벌초 같은 경우는 뭐 다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뭐 친지라든가 형제라든가 그분에게 뭐 돈을 좀 보내서 좀 혼자 혹은 뭐 대표로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넉넉해 주시면.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있었던 일인가 세상에 역사적으로 제발 우리를 이동금지령을 내려주세요라는 게 우리의 자유를 좀 가져가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 우픈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커트님은 네 어떠신가요? 그동안 그래도 명절 때 주로 이제 벌초나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했던 몫이니까. 네. 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아마 다른 가족분들도 그럴 텐데 이렇게 파묘라고 하나요? 이제 다 정리를 해요. 보통 선친들이 계신 데를 다 저희 집은 이제 다 정리한 편이고 또 부모님이 사실은 저는 아니지만 좀 독실하셔서 예전부터 그러셨고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집안에서 저거 상의를 하셔서 이제 그래서 벌초나 이런 거는 한 5년 전부터는 없었고요. 제가 사는 동네가 그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납골당이 있는 곳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쭉 지나서 가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게 또 고유의 명절이고 전통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시국이 엄중하다 보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런 현명한 뭐 가고 싶어도 이 중에는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조금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으로 돌아가서는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 내용은 그러나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 아마 이걸 진짜 핑계 삼아서 뭐 시댁이나 어디와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것처럼 서운하게 들릴 수 있으니 표현을 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주말에 반찬했다고 가지러 오라는 거는 좀 이렇게 가깝게 한 30분 걸릴 때, 30분 이내 걸릴 때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왕복 3시간 반 걸리는데 반찬을 가져가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밥을 못 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신선한 재료들이 잘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너무 하신 게 아닌가, 부모님들이. 근데 딱 3시간 반이면은 제가 저기 이렇게 어머님한테 갔다 오는 정도 시간 거리거든요. 아마 그 정도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거리인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런저런 수시로 받습니다. 반찬 가져가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으신 거죠.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화 받고 나면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미안한데 이제 전화 받으면 되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이제 이런 가족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통하고 어머님하고 기꺼운 대화가 이루어지면 저도 얼마나 즐거워. 사실 저는 뭐 시간 내서 가는 거는 크게 힘들지 않거든요. 제가 새벽이 됐던 저녁이 됐던 기꺼우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데 가서 윗세대 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고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니까 이제 가기가 그런 거죠. 저는 물리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저도 효자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저 윗세대나 이런 분들이 좋은 얘기 뭐 칭찬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인정해주시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이분도 3시간 반이 문제였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렇죠. 과연 3시간 반이 문제였을까? 네. 그리고 반찬도 사실 그 맛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엄마 반찬 해놨으니까 갖고 가라. 그럼 저희는 뭐 빠른 걸음으로 가도 뭐 7분, 뭐 10분 안에는 도착하는 곳이지만 어떨 때는 좀 귀찮기도 하고 또 내일 하는데 막 오라고 하면 좀 짜증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떨 때 가서 받아갖고 오면 그러니까 엄마 입에는 맛있고 한 것도 근데 저희 입에는 또 잘 안 맞거나 또 이렇게 안 먹게 되는 경우도 또 사실 있고 그렇죠. 예, 특별한 거 아니면 어른들도 이제는 그 젊은이들에게 뭐 반찬 해놨으니 가져갈까 부탁하지 않는 한은 또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것도 때로는 그게 조금 더 오히려 그 거리감이 생기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 그런 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명절이 진짜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또 서울로 오시고 하면서 휴게소에서도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휴게소를 안 가자니 이제 차가 너무 막히는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그다음 뭐 진짜 기차표나 이런 것도 다 동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안전에 담보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이제 멀리 사는 가족들을 보고 싶겠지만, 그걸 좀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를 이제는 부모님들에게 또 학습시켜 줄 때가 아닌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다른 전염병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유튜브 라이브 보여드리고 새날 라이브에 아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는 것도, 어른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인터넷을 안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가르쳐드리지 않아서 관심을 갖게끔 안 해드려서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심각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아이들이 온다고 해도 아니다. 보통 이게 약간 보편적일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잘 아시게 되면은 뭐 와서 가져가라, 와라 이런 소리는 안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게 뭐 이동 금지령을 딱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어쨌거나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주고 부단히 주고, 또 그 시가 쪽에 계시는 또 다른 가족분들이 조금 많이 말씀을 나누시고 하면은, 어머님께서 이번에 추석은 너희끼리 또 좀 지내든지 다음에 만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아드님도 엄마 그럼 다음에 갈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추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 맞습니다. 얼굴을 뵙고 만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의 상황들을 보면 그 성경에도 그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라는 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 계획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장거리로 가시거나 자가를 운전하셔도 휴게실을 들리거나 하는 네. 분들은 정말 큰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우리 새날을 들으시는 그 어르신분들은 그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주변 친구분들에게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 젊은 세대 젊은 친구들이 움직이기 힘들다, 특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들은 힘들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항상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다쳐서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석 때 얼굴 한번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요즘은 추석 외에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서로 상하지 않는 그런 추석이 돼야겠네요. 벌써 네. 추석 얘기를. 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이번 추석에는 너네 집에서 잘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제 그분들이 이런 거를 알려드리지 않을까. 우리 시부모님은 이번 추석 때 건강 염려되니까 집에서 얌전히 건강하게 있으라고 했어. 뭐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용돈도 따로 조금 이제 보내드리고 하면은 더 또 마음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사실 명절이라는 게 아이들만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사실 많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수입이 줄어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명절에 가면은 어쨌든 용돈도 더 드려야 되고, 뭐 그런 차에 가는 경비나 뭐 여러 가지 선물 이런 것들을 하면 진짜 지출할 내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줄여도 이런 것들까지 다 좀 포함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진짜 경제적인 부분도 크겠네요. 그렇죠. 그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뭐 자영업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반 사기업 다니신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네요. 네. 설날이 아닌 게 다행이죠. 세뱃돈은 없으니까. 좀 특별한 경우긴 한데,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명절이 되시면 어르신들이 있죠. 예, 일부러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인사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분이거나 꼭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항상 일부러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아무도 오지 말아라.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서 미리 자리를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이번 추석은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추석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해보고 그런 추석, 안전한 추석을, 마음 편한 추석을 좀 보내보는 거를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뭐 추석 얘기를 지금부터 나왔지만 지금부터 사실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뭐 차나 뭐 이런 것들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뭐 스케줄 짜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서로가 좀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50을 정말 잘 고르셨네요. 매번 고르시느라 힘드시죠. 네. 근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진짜 모두에게 산적한 바로 최선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기술이나 환경은 변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우리의 또 뭐랄까 무난한 네, 라이프가 있으니까 이제 그 우리가 되게 좋은 주제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좋은 전통도 인간이 좀 우선이 되는 그런 것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새날 ombudsman 한나인은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